너 왜 이렇게 신이 났지? 기분 탓이야? 자, 오늘 그러면 여기부터 가자. 38쪽 필수 유형 1번부터 보자고. 자, 필수 유형 1번에 보면은 함수가 x가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정하시오라고 돼 있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각을 해봐. 0보다 이상인 쪽에서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 몇 차 함수로 그러죠? 2차 함수지. 그럼 2차 함수는 포물선 모양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포물선 하나 떠올려봐. 포물선의 중간에 끊겨 안 끊겨? 쭉 이어지니까 연속이라고 우리 생각해도 되지? 그러면 다시 밑에 있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지. 얘도 감소하는 함수니까 쭉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으로 그려지면 안 끊기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fx라는 함수의 관계식이 두 개의 형태를 취하게 될 거라는 얘기거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x가 0보다 이상일 때 x가 0보다 미만일 때. 그럼 이걸 직접 우리가 원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y축이 여기 이렇게 있고 x축을 생략하자. 자, 이때 여기가 0이 되는 거잖아. x가 0으로 확인되죠? 자, y축 이렇게 그려놨을 때 이거보다 작은 쪽,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감소하는 함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때 여기 점이 뭐가 되는 거야? 0,1이 되게. 확인되죠? 그 다음에 얘 우리 대충 생각해. 표준형 고치면 꼭지점이 x좌표가 음수, y좌표는 양수. 근데 1보다 작은 걸로. 즉 여기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을 거거든. 근데 그래프 우리는 이쪽을 지나서 여기 뒤로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0보다 큰 쪽만. 근데 0을 대입했더니 얼마가 돼? 1이 되지.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프가 꺾이긴 하지만 끊겨 안 끊겨? 안 끊기지. 이걸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럼 끊기지 않았으니까 우린 얘를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여기 0보다 이상일 때와 0보다 미만일 때 양쪽만을 살폈더니 요 지점, 0일 때 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끊겼어 안 끊겼어? 애초에 안 끊겼지. 즉 다시 말하면 함수의 관계식이 바뀌게 되는 지점, 거기서만 연속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내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x가 0에서 연속이냐? 이것만 우리가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확인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연속을 따지는 거 기호로 써본다면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같은 상태에서 함수값까지 같아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리미트 우리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는 극한값을 찾고 다시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는 극한값을 찾고 그 다음에 0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서 얘네가 어떻게 같아지기만 하면 연속이 됩니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 연속을 기호로 나타냈을 때가 얘야.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이게 바로 뭐야? x가 0에서 연속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그리지 말고 그냥 갈 거야. 얘는 어떻게 보면 돼? x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져 있지. 그럼 0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야? 1. 그럼 0이 아닐 때는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래프가 뭔가 그려지겠지?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지나면 돼? 0일 때 1을 0과 x의 0, y의 1을 대입해서 성립하게끔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두 번째 관계식에서는 우리가 x분의 x제곱 플러스 2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0을 대입해서 0이 나와주기, 1이 나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0을 대입하면 어때?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식을 정리한다. 그래서 극한값으로 찾아보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가 되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2라는 극한값을 직접 찾아보는 거지. 얼마가 나오지? 2가 나와버렸지. 근데 우리는 f0이 얼마인 걸 알았어? 1. 그럼 둘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까 얘는 연속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그냥 그리지 않고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다. 알겠어? 모르겠어?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 봐. 이제는 필수 2번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보자.
자, 그럼 필수 2번 문제를 지금 보면은,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의 개수를 a, 불연속인 x값의 개수를 b라 그랬지. 그럼 a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a를 만족하는 개수, 즉 a를 만족하는 x값.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돼?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 서로 다르면 되겠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 뭐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봐. 뭐 있어? 1 보이고요. 2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똑같죠? 또 없죠? 그럼 1 하나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야. 한 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럼 b는 뭘 뜻하는 거야? b는 뭐? 불연속인 x값의 개수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일단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 상태에서 함수값만 다르면 된다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즉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뭐면 돼? 함수값만 다르면 불연속이야. 맞지? 아니야. 왜냐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봐. 연속이 뭐라 그랬지? 연속은 끊기지 않는 거. 그걸 식으로 나타낸다면 일단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뭐라 그랬어? 극한값이 존재. 자, 첫 번째 조건 극한값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조건은 함수값이랑 그 극한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두 가지가 모두 만족이 돼야만 연속이야. 그러면 불연속은 뭐겠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면 불연속이겠지. 그러면 만약에 극한값이 없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달라. 그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도 따져야 되냐?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다른 것도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다 따지느니 차라리 우리는 뭘로 따지는 게 더 편하냐? 모든 점에서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빼면 돼. 연속이 되는 경우를 빼버리면 B의 개수가 나올 거란 얘기잖아.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을 하자면 연속은 뭐라 그랬어? 극한값이 일단 있어야 되지. 그리고 그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불연속이는 그냥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되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하나는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접근해서 가는 게 조금 더 빠르겠지.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거 어차피 자연수인 점들만 살필 거니까 어디서부터 보는 거야? 1, 2, 3 세 점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점들 중에서 불연속이 되는 점 일단 몇 개야? 1일 때 하나, 3, 2일 때 하나, 맞죠? 그럼 연속이 되는 점은 3 하나, 맞지? 그럼 모든 점 3개에서 연속이 되는 점 하나를 빼도 되고 아니면 불연속인 점 바로 눈으로 보고 찾아도 되고 맞죠? 그러면 결국에 B값 얼마로 나와? 2, 두 개니까 이렇게 그냥 찾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3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래프 해석할 수 있겠어? 믿어도 돼? 너의 대답 안 해. 믿지 마? 자, 그럼 뒤로 넘겨서 필수 문제 3번. 이제 어려운 거 나오기 시작한다. 그중 꼬라지 보니까 이거 뭐야? 합성함수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따지는 거지? 맞니 아니니? 그러면 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 계산해서 찾아야지. 그치 민성아? 할 수 있지? 그럼 패스해도 되지? 진짜? 근데 왜 얘라 그래? 자, 필수 3번 하나씩 볼 거야. 기억부터 봐. 선생님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찾을 거거든. fx에다가 플러스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x가 1에서 연속인 걸 찾으래.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식으로 써놓으면 우리는 그래프를 해석하기가 조금 더 편해. 1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 기억 조건에서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fx 플러스 gx라는 극한값이 f의 1 플러스 g1이랑 같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좌우 극한 그냥 안 나누고 한 번에 쓴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얘를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fx에다가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gx라는 극한값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줘도 되지. 이렇게 돼버리면 굳이 함수를 새롭게 만들 필요 없이 있는 그림 보고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확인되니? 자, 그러면 f 쪽부터 봐. 1일 때 극한값을 봤더니 이 새끼 뭐야? 극한값이 없다. 그치?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이 없으니까 여기도 못 찾을 거고 이것도 못 구한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얘가 없으니까 맞지? 근데 우리는 따지고 보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잘 생각해봐. F가 따로 구해서 극한값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G를 따로 구해서 극한값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F와 G를 더한 식이 갑작스레 극한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도 우리 본 적 있잖아.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극한값이 있냐 없냐를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따지느냐? 따로따로 나눠서 좌극한을 따로 찾고 우극한을 따로 찾고 함수값을 따로 찾는 걸로 세 개로 나눠서 보는 거야. 이런 경우들 때문에. 알겠어요? 그럼 자, 좌극한 1로 가까워질 때의 좌극한부터 볼 거야. 그러면 얼마야? F가 1로 가까워질 때 좌극한은 1.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G가 1로 가까워질 때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실제 우리가 보게 되는 fx 플러스 gx의 자극한 값이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얼마지? 0. 그럼 우극한도 똑같이 찾으면 되겠지? 자, fx의 우극한 얼마야? 마이너스 1. 좌극한 1. 1 맞아? gx의 우극한 1. 맞아? 그럼 두 개 마찬가지로 또 더해서 봤더니 얼마야? 0. 그러면 fx랑 gx 자체는 극한값이 없었어. 1에서. 근데 합쳐놓은 거. fx 더하기 gx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있다. 얼마로? 0으로. 그럼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알았어. 함수값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자, f1부터 찾는 거야. 그럼 f1 어디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아래쪽을 봐야 되는 거니까. 색칠돼 있는데 맞죠? 그 다음에 G1 1.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뭐야? 요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지? 얼마야? 0. 그러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으니까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까지 같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되겠죠. 그럼 얘는 1에서 연속이 돼 안 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금 전의 경험을 통해서 단순하게 1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극한값을 비교할 게 아니라 좌극한 따로, 우극한 따로, 함수값 따로 찾아야 되는 거 알아냈죠? 각각의 경우를 따로따로 찾아봅시다. 그럼 자, 니은에 나와 있는 식은 G 서클, Fx잖아요. 합성함수 극한값 찾는 거 지금부터 해봐야 되겠지? 자, 좌극한부터 식으로 쓰면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워질 때 G 서클 fx 이거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게 뭐야?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fx로 가는 극한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찾아야죠. 그럼 그림 보고 빨리 해서 f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어때? 1로 가까워질 건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워지는 게 확인됐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뭐 하면 돼? 리미트 f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워질 때 g서클 fx라는 함수값을 바로 찾으면 되겠지? 자, fx가 바로 대입되는 거니까 g에서 그냥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 대로 해석하면 돼. 얼마로 가? 그래,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니 좌극한의 최종값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징 이해돼 안 돼? 자, 그러면 우극한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을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1보다 큰 쪽에서 g서클 fx 찾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게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fx로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냐? 마이너스 1로 고정이죠. 이번엔 그냥 마이너스 1이야. 가까워지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건 뭐야? G서클 F에 아니 그냥 G에다가 바로 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이 우극한 값이랑 같아진다는 얘기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그래,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어때? 같아. 아, 이거 극한값은 일단 있어.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그럼 자, 마지막 함수값을 찾는 건 G, 서클, F에 그냥 1을 찾으면 되지. 자, 빨리 계산. F의 1 얼마입니까? F1이 마이너스 1. 그러면 G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얘기랑 똑같죠? 이거 위에서 찾았는데 얼마로? 마이너스 1로. 그러면 얘까지 봤더니 극한값이 있는 상태에서 함수값까지 어때? 같으니까 이 새끼 뭐야? 이 친구 연속이야. 확인돼요? 좋아.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조금 천천히 얘기해 줄까, 택진아? 네. 이해돼? 지금까지 한 거? 네. 솔직히. 네. 그럼 조금 천천히 해보자. 한 번 더 확인해. 네. 자, 일단 뭐부터? 좌극한. 대답. 네. 그 다음 뭐? 무극한. 그 다음? 오. 그러면 좌극한 식으로 쓰면 리미트 x가 1.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워지고 f서클 gx라는 함수값을 찾으세요가 되겠지? 네. 그러면 1단계 뭐부터 찾아야 돼, 택진아? 리미트 GX. 아니 x가 1로 가야지, 작은 쪽에서. 네. 그리고 gx라는 함수값을 구해봐야지, 극한값을. 확인? 네. 자, 얼마로 가까워져, 택진아?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 x가. 그럼 어느 선 따라가야 돼? 1보다 작은 쪽이면 1이 여기잖아. 네. 작은 쪽이 이쪽이잖아. 네. 이렇게 간다고. 네. 그러면 어디를 향해 가? 마이너스 1. 그래,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다. 네.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네. 이해되는 거 맞아? 네. 민상이 괜찮아? 그럼 두 번째는 리미트 gx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면서 f서클 gx라는 함수값 찾으면 되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f에서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거야. 택진아 어떻게 와? 손으로 따라가라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어디야?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 가. 이 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여야지. 마이너스 1 이쪽 x를 따라간다고. 그럼 어디까지 와? 1. 그래, 그렇게 보는 거라고. 알겠어? 네. 그러면 극한값이 얼마야? 1. 자극한 1. 됐죠? 네. 자, 우극한 똑같이 찾을 거야.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f서클 gx로 찾으면 되지? 자, 그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gx라는 극한값. 그럼 자, 택스나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가까워질 거야, g가. 그러면 함수값은 어디로 가? 손으로 따라가. y값 얼마 나와? 1보다 큰 쪽에서 1을 따라 이렇게 온다고. 그럼 뭐야? 그냥 무조건 1이란 얘기 아니야. 여기 1이라며. y값 1로 나와 있잖아. 맞아냐? 네. 그러면 그냥 딱 1이야. 네. 이번에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1로 일정한 거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바로 f서클, 그냥 f1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f1 함수값 얼마야? 그래. 그럼 이번에는 어때? 좌극한하고 우극한의 값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은 뭐야? 극한값이 없지. 그러면 굳이 우리는 뒤로 더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연속이 아닐 거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연속인 게 결국 누구야? 기억과 니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어려워. 연습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막히면 계속 질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아냐고 물어보면 안다고 뻥을 치는 거야. 이유는 뭐야?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모르고 있으면 다 모른다는 얘기잖아. 네. 혹시 그런 말 알아? 열받게 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요거 필수 문제 3번 있죠? 요거는 별표 좀 쳐놔. 요거는 여러분들 계속 연습 다시 해봐야 돼. 자, 옆으로 넘어가서 필수 문제 4번으로 갑니다. 자, 주어진 관계식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근데 x가 2에서 연속이래. 그지? 그럼 일단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일단 극한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함수값까지 일치해야 연속입니다라고 우리는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미 얘는 연속이 되는 게 확실하다고 나왔어. 그럼 우리는 거꾸로 뭐라고 생각하면 될 거냐? 일단 무조건 극한값이 있을 거고 무조건 함수값까지 같을 거야로 판정을 내려버리면 되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필수 4번에 x가 2에서 연속이에요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x-2분의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x-4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2를 대입해서 b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b가 돼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연속이 됩니다 라고. 확인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극한값을 찾기 위해 x에다 2를 대입해봤어. 그때 분모가 뭐가 됐어? 0. 그럼 분자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오게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2부터 대입해서 첫 번째 4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걸 알아냈어. 그럼 자연스럽게 a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네. 이거 맞으시? 맞네.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a가 0이 되는 순간 우리는 두 번째 주어진 식을 다시 써보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x-2분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의 극한값이 b예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딱 보는 순간 분자 봤더니 택시 나와. 이거 뭐 하고 싶어져? 그래,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싹싹 했더니 뭐가 나와? x 플러스 2가 되고 얘의 리미트 극한값이 2로 가까워질 때 얼마가 됩니까? 4. 그럼 이 4가 얼마라고? b라고.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미정에서 찾는 거랑 똑같지? 단지 연속이라는 조건 하나, 함수값이라는 조건 하나 추가된 것뿐이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알겠어요?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서 필수 문제 5번. 이번에는 함수의 관계식이 좀 더 복잡해진 겁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대요. 맞니? 자, 그럼 우리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 f랑 g가 막 나왔는데 둘이 불연속이라도 합쳐놨더니 뭐 합성을 하거나 더하거나 뺐을 때 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앞에 문제에서 우리 확인을 했지. 그럼 반대로 원래 연속이었던 애가 있거든? 거기에 뭔가 지금 곱해졌잖아. x-1이라는 식이 곱해졌지. 이렇게 곱해지면 얘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언제나 연속이 되게 만들란 얘기가 아니라 이 관계식을 만족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게 필수 문제 5번에서 x-2에다가 fx를 곱한 식이 지금 현재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a라고 나왔는데 여기 봐. 여기 보이지? 요놈 결국에 무조건 연속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fx는 무조건 연속이었어. 그럼 거기다 x-1을 곱했어. 이 새끼 연속 되겠어 안 되겠어? 모르는 거지. x-1가 곱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연속인 애가 누구야? fx지. 그 fx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잡고 생각하는 거야.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럼 뭐가 돼? x-2분의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2a가 될 건데 얘가 항상 연속이래. 근데 지금 식의 꼬라지를 봤더니 분모에 2가 들어가는 순간 0이 되면서 이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나머지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x가 2라는 숫자를 가지는 구간에서 연속이 되냐 이것만 따져보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연속이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x-2분의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a가 뭐가 돼야 되느냐? f의 2랑 똑같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생각하자고. 2 대입했더니 분모가 또 뭐가 됐어? 0. 그럼 분자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0.
그러면 4 플러스 2 플러스 a가 얼마야? 0. 그러면 우리는 바로 a가 뭐가 돼?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이 0의 f이라는 함수값 이제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약분해서 구하면 되는 거잖아. 약분해버리면 여기 뭐 남아? x 플러스 3만 남고 2 대입했더니 얼마라는 거? 5라는 함수값이 나옵니다라는 것까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래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5-1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얘는 그러면 어디서 연속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될까? 얘는. 일단 fx는 확실히 연속이잖아. 그러면 x-3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x-3분의 x제곱 플러스 ax-6이지. 얘가 무조건 연속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분모가 0으로 만드는 x값이 누구야? 3. 그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3에서 무조건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x가 3에서 연속이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당연하게 여겨도 되는 거겠다. 우리 지금 6번 문제 씩 나누기 전에 보면 x-3이랑 fx 곱해졌지. 저 x-3 때문에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그 x-3을 0으로 만드는 애가 누구야? 3이었지. 그냥 바로 있는 식에서 3일 때 연속이냐 아니냐만 따져보면 되는 거겠네. 그럼 바로 밑에 있는 식은 얼마일 때? 4일 때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식은? 그렇지. 풀마일일 때 연속인지 아닌지 두 번을 확인해 주면 되는 거지.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뭔가 규칙 아닌 규칙들을 만들어서 문제를 봐도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시다.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별 얘기 없어. 처음에 시작은 별 얘기가 없거든? 잘 들어봐. 일단 여러분들 43쪽에 보면은 첫 번째 네모칸이 보일 거야. 1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 맞아?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건데 요 첫 번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 잘 보면서 따라와 봐.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를 문제로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fx랑 gx가 x가 a에서 연속이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아니라 특정한 숫자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다음 함수도 fx랑 gx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첫 번째 k를 곱했지. 실수배하라는 얘기야. 함수 전체를 실수배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냥 원래 있던 함수가 만약에 뭐 3을 곱하면 3배 커지는 걸로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5를 곱하면 5배 내려가는 걸로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끊기겠어 갑자기? 그냥 뭐야 올라가냐 함수값이 내려가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이 되겠지. 당연한 얘기야. 확인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 더하기 gx랑 fx 마이너스 gx도 연속이다는 얘기를 했지. 이거를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차피 fx a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a일 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a일 때 극한값이랑 함수값을 fa는 알파 그 다음에 ga는 베타라고 생각해봐. 각각의 함수값을 그렇게 가져. 그러면 fx에다 gx를 더했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존재하는 거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극한값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하잖아. 우리 이미 앞에서 봤었던 성질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2번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3번 역시 어때? 곱하면 알파 베타 곱하는 거 상관없잖아. 문제가 되는 건 누구야? 4번밖에 없어. 나누게 되면 이거 뭐야? 베타분의 알파지. 이때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베타는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닌 상태에서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0이 돼버리면 극한값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속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극한값이 없으면 애초에 연속이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한에서만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극한에 어차피 연속 자체도 극한에다가 함수값까지 같다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된 거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없으면 연속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만 함수값까지 같다라는 추가 조건이 붙는 거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들은 전부 다 연속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했던 것들은 당연히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으니까
함수값도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서 들어가면 연속함수의 성질은 사실 별 내용이 없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최대 최소 정리 얘는 좀 알아둬야 되는데 요거 별표 하나 쳐. 그리고 뒤로 한 장을 넘기면 세 번째 사이값 정리라고 나오거든? 그거까지 별표 하나 쳐. 극한에서 배우게 되는 공식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이 두 가지 정리는 반드시 풀 버전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건지 보자고요. 자, 네모칸 쳐져 있는데 보세요. 함수 fx가 최대 최소 정리 쪽이야.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써져 있지. 여기다 밑줄 치고 외우세요. 포인트를 잡자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포인트야. 닫힌 구간 a, b야.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거든? 자, 지금부터 말로 얘기할 테니까 당연한지 아닌지 구분해봐. 함수를 하나 머릿속에 여러분들 그려봐. 연속의 함수로 끊기지 않게 하나를 그려봐. 그렸어? 네. 자, 그 함수의 양쪽 끝에 분명히 값이 있을 거란 말이지. 특정한 구간으로 이렇게 함수를 자를 거야. 그러면 이 구간 안에 함수가의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그 안에 여러분들 최대값이 있어 없어? 제일 높게 뭐 있는 점 있지? 최소값 있어 없어? 있지?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 최대와 최소가 함수 전체의 최대 최소값이 아니라 이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거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한 얘기지. 근데 지금부터 잘 봐. 내가 이걸 이렇게 그려볼 거거든. 뭐냐면 하나의 함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요렇게 지금 함수를 그릴 거거든. 보여요? 요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요 구간 안에서만 지금 그려지는 거야. 확인됐니? 최대값 언제야? 요거 fx라는 함수라고 하면은 최대값은 f의 a지. 맞아? 최소값은 f의 b지. 그래, 이렇게 바로 그냥 구분이 되지.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최대값을 어떻게 찾아? 그렇지, 가장 위에 있는 거. 최소값은 가장 아래에 있는 거.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찾았어. 그런데 빵꾸가 나 있다. 이러면 최대값이 뭐야? 못 찾아. FA에 한없이 가까운 값이라는 것밖에 몰라. FA보다는 작은 거고. 최소값은 FB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FB보다는 큰 거가 나올 거야. 확인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 이렇게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 최소값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필요해? 닫힌 구간이 필요한 거야. 확인돼?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은 닫힌 구간 A, B야. 요거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값과 최소값은 함수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구간 안에서의 최대 최소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 구간 안에서 가장 높이 있는 거, 가장 낮게 있는 거의 정확한 수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정리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뭐라고? 무조건 닫힌 구간. 그 구간이 열려있으면 최대값, 최소값 나와 안 나와? 아니,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 지금처럼 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래프가 여기가 A, 여기가 B면 어때? 가장 높이 있는 최대값, 가장 낮게 있는 최소값 구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냥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무조건 뭐야? 안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달라. 그러면 우리는 일반화시켜서 공식으로 만들기에 무리가 생기겠지? 그래서 무조건 차라리 이런 걸 구분하기보다는 닫힌 구간으로 바꾸면 무조건 나오니까 닫힌 구간으로 가자. 그래서 닫힌 구간이야. 알겠어요?
닫힌 구간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값은 존재하는데 그 최대 최소가 함수의 최대 최소잖아. 그치? 아니라고. 구간 안에서 최대와 최소. 구간 안에서의 최대 최소. 알겠어요? 그거만 인지하고 있어라.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최대 최소에 의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함수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누군지 내가 구하고 싶어 만약에 그럼 당연히 뭘 찾아야 될까? 가장 최대값을 찾으러 가면 가장 높이 있는 값을 찾으면 되지.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기야. 그지? 그래프를 안 그리고 관계식만 딱 나와 있는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시켰어. 2차 함수는 찾을 수 있어. 꼭지점 찾으면 되니까. 3차, 4차는 아직 그리는 법도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찾을 거냐 하면은 일단 무조건 뭐야? 양쪽 끝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양쪽 끝값을 찾자. 그리고 가장 높이 올라간 점이 분명히 있겠지. 그럼 그 점을 찾는 방법은 뒤에서 배우자. 확인돼요? 즉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냐는 가장 높이 올라가거나 가장 낮게 내려오는 점. 그 점을 우리는 다음부터 다다다음 시간쯤에 배울 거거든. 그때 극점이라고 배울 거야. 극점. 그래서 극점에 최대 최소가 나오거나 양 끝에 나오거나.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잖아? 그럼 최대 최소는 무조건 어디서 나오겠어? 극점에서 나올 거라고. 극점이 존재하면. 양 끝에가 값이 없으면 제일 높거나 제일 아래쪽에 있겠지.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극점이 범위 안에 없잖아? 그럼 최대 최소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최대 최소 정리는 다다음 시간쯤에 연결되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그 부분, 극점을 찾는 그 부분이랑 긴밀하게 연결이 될 거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 지금 말로 풀어놓으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당연함을 자꾸 잊어버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놔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뒤에 보면은 뭐가 보이냐? 사이값 정리라고 보이거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사이값 정리 뭐라고 써져 있는지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한번 읽어볼래요? 연속인 함수에 대하여 다음이 소립하고 이외 사이값 정리다. 그래서 그 이를이 뭐예요? 뭘 이른다는 얘기예요? 연속인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랑 fb가 다를 때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가 k인 c값이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왜 음이야? 뭔 소리지? 그치, 못 알아듣겠지?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체크를 해놓고 우리는 기억을 할 거야. 자, 일단 체크부터 해놓고 설명해 줄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네. 자, 일단은 양 끝값이 무조건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그 상태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다음에 나와. FA랑 FB랑 달라. 양 끝값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네. 그 양 끝값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FC가 K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렇게 하면 밑줄 쳐놔. FC는 K 밑줄 치고 그 다음 줄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 이렇게까지만 밑줄 치면 돼. 확인돼요? 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닫힌 구간이 존재를 할 거야. 그 구간 안에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내가 마구잡이로 그리는 함수의 그래프 중에 일부 구간을 떼올 거란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근데 떼오게 될 때 주의점이 있다는 얘기야. 어떤 주의점이냐? 양 끝값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같은 값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이렇게 차이가 되는 다른 값으로 등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네. 그럼 다른 값이 되게끔 우리가 떼보자고.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점선으로 표시하지 말고 실선으로 표시할 거다. 등호팜이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프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지면 될까 안 될까? 여기 보이는 A라는 값과 여기 보이는 FB라는 값이 같지만 않으면 돼. 근데 지금 그림상 봤을 때 같아 달라? 같아 보이지? 그러면 같다고 하자. 그러면 이때는 사이값 정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확인돼요?
그러면 일단 뭐가 돼야 되냐? 달라야 되니까 그래프를 좀 과장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야. 이러면 확실하게 다른 게 눈에 띄잖아. 맞지? 그랬을 때 도대체 사이값 정리가 뭐길래 뭐 성립이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 줄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임의의 값 K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안에 K라는 선을 그리라는 얘기야. 이렇게 K라는 선을 확인돼요? 근데 이 K 값을 내 맘대로 아무데나 그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라고 한 거냐면 K 값이 FA랑 FB 있지. 둘 중에 지금 현재 그림에서 누가 더 커? 그럼 FA와 FB 보이지? 그 사이에 들어오는 값으로 그리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K 값을 잡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 A보다 커버리잖아. 범위를 벗어나 버리잖아. 그러면 어디 들어와야 돼? 뭐 여기쯤에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랬을 때 뭘 만들려고 했냐면 임의의 점 FC가 K인 C가 존재한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때 FC가 K라는 이 말만 우리가 해석을 해놓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F에 C 대입하잖아? 무조건 K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Y는 FC랑 Y는 FX랑 Y는 FX랑 Y는 K라는 두 개의 함수를 연립했을 때 해가 C란 얘기야.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FX랑 K 사이에 교점이 어떻다고? 무조건 있을 거라고. 확인돼야 안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얘를 뭘로 해석하면 되느냐? FX라는 관계식과 K 사이에 교점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 그럼 그 교점 C가 어떻다는 거? 무조건 있다고. 최소 적어도 하나는 있다고. 지금 그림 보면은 여기 봐. K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 교점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근데 A와 B 사이에 그려지잖아? 어떻게든 교점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냐? 사이값 정리야. 다시 말하면 사이값 정리를 우리가 말로 푼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닫힌 구간 A, B에서 FA랑 FB가 다른 상태일 때, 즉 양끝값이 서로 다를 때가 되겠지. 양끝값이 서로 다를 때 FA와 FB 사이의 K에 대하여 자, 이걸 왜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냐면 FA랑 FB 중에 누가 더 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이의 K에 대하여 사이에 있는 K에 대하여 두 숫자 사이에 있는 K 값들 중에 알겠어? 두 숫자 사이에 있는 K 값에 대해 fx는 K가 되는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원래 FC가 K인 C가 존재한다라고 원래 돼 있었지. 여러분들 책에는. 근데 그렇게 놓으면 니네도 헷갈리니까 그냥 일부러 FX는 K라고 써서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우리 뭘로 해석하면 돼? FX라는 그래프와 Y는 K 사이에 교점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교점이 어떻다고? 무조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교점이 무조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고차 방정식 3차나 4차 같은 거 그런 애들 그래프를 그려진 걸 보잖아. 뭘 할 수 있냐면 해가 몇 개인지를 찾을 수 있어. 우리 보통 고차 방정식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 해가 몇 개야? 3개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잖아. 해가 몇 개야? 여기 하나 보이는 거잖아. 맞아,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해가 우리가 이게 X축이 아니라 뭐 특정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런데. 그러면 어때? 무조건 하나는 있겠지.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해? 하고 생각을 하면 여기 보이는 거, 요 숫자 있지?
교점이 무조건 생기기 위해서라면 하나는 양쪽 끝값 중에 한쪽 끝값은 이 숫자 k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맞아? 반대쪽 끝값은 k보다 작으면 돼. 다시 말하면 이쪽 끝에 있는 거랑 이쪽 끝에 있는 거 두 개를 곱하잖아? 아니, 이 두 개가 k보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무조건 그 사이에 실근 하나는 100% 있을 거란 얘기야. 근데 이게 만약에 x축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양수고 음수란 얘기지. 곱이 음수가 되면 돼. 양쪽 끝값이, 구간 안의 끝값이 곱이 음수.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하나의 fx라는 방정식이 3과 4 사이에 해가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을 하면은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된다고? 3 대입해서 나온 값이랑 4 대입해서 나온 값이 부호가 서로 어떠면 돼? 다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해는 있을 거야. 최소한 하나는 무조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해나가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에이, 진짜로? 네. 응. 요렇게.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는 생각보다 복잡하긴 하지만 활용처들이 뚜렷하게 등장을 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만 있으면 확실하게 문제를 푸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기는 하거든. 근데 사실 그걸 그렇게 써먹기에는 좀 어려워. 왜 어려운 줄 알아? 3차 방정식 나오면 니네 뭐부터 할 거야? 해부터 찾겠지. 그럼 굳이 사이값 정리를 써서 이 해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을까를 고민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사용처가 분명히 그런 식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편하게 찾을 수는 있지만 활용처들이 막상 써먹으려고 보면은 아, 이거 굳이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접근이 돼.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중요하구나. 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연속함수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의 전부거든. 마찬가지로 문제 하나씩 풀면서 정리 좀 해보자고. 네. 자, 필수 문제 6번부터 보자. 자, 필수 6번에 나와 있는 걸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fx가 x-2라고 되어 있고요. gx는 x의 제곱에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3fx 마이너스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맞니?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뭐 해야 돼? 관계식 직접 만들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안 만들고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요 놈 봐. 연속이야 아니야? 연속이지. 얘도 뭐야? 연속이지. 그럼 연속인 함수 두 개를 지금 뭐 한 거야? 따지고 보면 뺀 거지 그냥. 빼면 연속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러면 이거 따지지 않고 그냥 연속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 뭐 하면 돼? 관계식 직접 만들어 놓고 보면 돼. 그래서 관계식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관계식으로 딱 다항식으로 나왔어. 그럼 당연히 뭐겠어? 연속이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그럼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x 하고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려지는 애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 2차 함수니까 연속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도 돼. 확인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찬가지야. fx에다가 이번에는 뭐 했어? gx를 곱했지. 물론 당연히 똑같아. 얘네 둘 다 연속이니까 곱해도 당연히 뭐겠어? 연속이 되겠지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관계식을 만들어 봐도 돼. 그럼 관계식을 만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3차 함수니까 연속이 아니야. 연속. 설마 이거 안 만들어진 거냐? 두 개 곱했잖아. 그럼 이게 안 돼? 근데 왜 눈이 반쯤 풀렸어? 뭐야 그 중심 같은 웃음은.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gx분의 fx 얘는 뭘 하나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지. 다시 말하면 분모가 0일 때 그때마저도 연속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연속이 되는 거니까. 그럼 자 식으로 써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x 제곱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분모 0 안 될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무조건 연속이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리얼 fx분의 gx야.
그럼 fx분의 gx를 똑같이 식으로 써보면 얘는 어떻게 돼? x-2분의 x의 제곱에 플러스 1이죠. 이번에는 어때? 2를 대입하면 0이 돼버렸지? 네. 그러면 결국은 하나야. 어차피 우리가 연속은 함수값뿐만 아니라 극한값도 봐야 되잖아. 네. 분자 쪽에서 x-1을 약분시킬 수 있게끔만 인수분해가 되면 사실 연속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약분할 수 있게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이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 x가 2에서 뭐가 된다? 불연속이 돼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남은 거 정답은 몇 번이야? 기억년 디귿. 이걸 굳이 관계식 안 만들고 앞에서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우리 배웠었지? 그냥 당연한 얘기 한다 그랬잖아. f가 연속이고 g가 연속이면 어떻게 돼? 곱하면 연속. 근데 문제는 뭐냐? 분모가 0이 되지만 않으면 돼. 그것만 하나 생각하면서 따라가면 된다라고. 네. 알겠어요? 네. 자, 넘겨서 필수 문제 7번. 최대 최소 정의. 최대 최소값. 우리 그래프 그리면서 확인했잖아. 언제 나온다고? 닫힌 구간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양쪽 끝일 거냐? 가장 높은 데냐? 가장 낮은 데냐에서 최대냐? 최소냐가 등장할 거다. 확인되죠? 네. 그러면 지금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 최소값을 찾으시오라고 해서 첫 번째 문제 그림이 나왔죠. 그럼 우리 이거 최대 최소 어떻게 찾으면 되겠니? 그래프 직접 그려놓고 구간으로 자르면 돼. 그러면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가 드러날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래프 밑에 있는 거 참고하면서 그냥 가보자. 어차피 이 참수 못 그리는 사람 여기 없잖아. 아, 있어? 아니요. 그러면 밑에 보니까 어때? 꼭지점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 내에 들어와 있지? 그럼 언제가 최대야? 꼭지점이 최대.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확인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리함수죠.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놓고 2부터 4까지 잘랐더니 최대값은 언제? x가 2일 때. 최소값은 x가 4일 때 드러나게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이런 식으로 직접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대 최소 정의는 뭐 외울 것도 없었어. 그냥 그 구간 안에 최대냐 최소냐가 있을 거란 얘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접 그래프 그려서 푸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그거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되죠? 네. 자, 그럼 마지막 사이값 정리. 얘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 사이값 정리. 자, 사이값 정리. 지금 문제를 봤더니 첫 번째 문제 뭐라고 나와? 방정식. 그게 오직 하나의, 그렇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네. 그랬을 때 보기의 구간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으라 그랬지. 그럼 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fx랑 y는 0이라는 직선이랑 x축이랑 교점이 바로 뭐야? 실근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교점이 존재하려면 그 교점이 만약에 k라고 한다면 그 k값보다 작은 쪽과 k값보다 큰 쪽에서 나와 있는 두 개의 숫자의 함수값이 어때야 돼? 부호가 달라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0으로 지나가게 될 거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간을 찾으라 그랬으면 기억. F라는 함수라고 생각하자. F-2와 F의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직접 찾았어. 곱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0보다 작은지만 확인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일 거니까.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직접 계산해볼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그러면 둘을 곱한 결과가 지금 뭐가 된 거야? 양수가 됐잖아. 그럼 얘네 둘 다 음수일 거란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우리가 이렇게 x축을 만들었을 때 f라는 함수가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거거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려지게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찾았고, 그러면 우리 그냥 쭉쭉 가볼까? 이거 하나씩 함수값을 찾자. 0일 때 찾아보자. f의 0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럼 0일 때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니까 0일 때 중간에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올라간 적은 없어. 0보다 커진 적은 없지만 여기에 다시 마이너스 1을 함수값으로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려질지 이렇게 그냥 갔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f의 1 얼마입니까?
3이야? 아, 그러면 1이 딱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3으로 번쩍 올라갔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어질 거라는 얘기가 되겠네.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F의 2, 17? 그러면 한참 더 위로 쭉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 1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지게 되겠구나.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3으로 바뀌는 요 지점이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해는 어디 있어? 0에서부터 1 사이에 무조건 실근이 존재를 하겠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질게.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거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가능하죠? 근데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죠.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실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서도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는 안 된다고 한 거야.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알겠어요?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 같을 때는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이 언제야? 디귿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똑같이 응용한 게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인데 두 번째 나와 있는 걸 봤더니 이번에는 어때? 함수값들을 그냥 다 줬지? 우리가 지금 한 요짓거리 한 번 더 하라는 얘기야. 요 위에서 그래프 대충 분석했던 걸. 자, 지금부터 해보자고. 자, X축 이렇게 만들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잖아. 자, 이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찾아가 그랬죠. 함수값만 지금부터 표시해 볼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2니까 양수 쪽에 있는 거지? 마이너스 1일 때는 3이니까 더 위에 있겠지? 그 다음에 0일 때는 마이너스 2니까 요 밑에 쪽으로. 그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조금 위로. 2일 때는 2니까 여기쯤에. 확인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지, 여기. 그러면 이거를 적어도 몇 개냐고 그랬잖아. 최소 몇 개냐고 물어본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중간에 변화를 최대한 적게 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니까 이 뒤쪽은 X축과 만나든 말든 알바야? 상관없어. 여기서부터 그래프 시작이야. 빵꾸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최대한 변화를 주게 해주면 내려와줘야 되겠지? 슬쩍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까지만 도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최대한 적게 변화를 준 거겠지. 원래대로 그러면 여기서 뭐 해도 돼? 이렇게가 아니라 왔다 갔다 했는지 내가 이렇게 됐는지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최소한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아이 최소한이잖아. 이렇게 가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럼 이때 실근이 몇 개야?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도 하나 보이지? 다시 말하면 요 구간과 요 구간 사이는 둘 다 양수니까 최소한으로 변화를 따진다면 내려가진 않았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소한 변화를 따지면 한 번만 가자.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둘 다 음수니까 올라가진 않았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소한 변화를 따지면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점이니까 최소한 한 번은 올라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실근이 여기 하나 몇 군데? 두 군데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근이 최소 몇 개? 두 개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확인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정식을 제대로 풀 수만 있다면 굳이 이거 따지겠냐? 그냥 실근 구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내가 제대로 그릴 줄 안다라면 그래프 이쁘게 그려놓고 그냥 바로 X축 그려놓고 선 그려놓고 교점 그냥 바로 찾아버리겠지. 그거를 하는데 그 이쁘게 그리고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시간이 아깝거나 잘 안 될 때 그때는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표현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런 정리들을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되는 거야. 간략하게라도 감을 잡으면 뒤에 있는 복잡한 것도 할 수 있을 거니까.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함수의 연속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함수의 연속에서는 특별한 게 없어.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연속이 되는 조건이야.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일단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 다시 말하면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하는 상태여야 돼. 그러면서 뭐가 돼야 돼? 함수값까지 같아져야 돼. 그러면 반대로 불연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함수값만 달라도 되지. 아니면 극한값도 없어도 돼. 확인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 여사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연속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하나 인지.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최대 최소 정의. 구간을 나누면
양끝값이 빵꾸면 최대 최소가 재수없게 양끝값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양끝값이 무조건 닫힌 구간 안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우리가 구할 수 있어. 확인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양끝값이 서로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같은 순간 함수의 그래프가 일자로 그려질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짐작이 돼, 안 돼? 안 돼. 즉 최소한의 변화를 통해서 해가 존재하지 않은지 혹은 그 사이에 특정한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양끝값이 어때야 돼? 다른 상태 안에서 특정한 숫자, 양끝값 사이에 있는 숫자와의 교점이 무조건 존재할 거다. 최소한 하나. 그래서 얘를 어디다 이용할 거냐? 실근의 개수 찾는데 주로 많이 활용을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여기 함수 연속은 끝이야. 그럼 우리 다음 시간까지 어디까지 숙제를 하면 되겠어? 개념편 50쪽. 그리고 유형편은 18쪽까지. 유형편은 2장 반. 개념편은 3장? 4장? 5장? 5장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만 문제를 풀어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질문 한 번 더 받읍시다. 알겠죠? 자, 혹시 오늘 얘기한 것에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말 좀. 잘 모르겠는 거. 오늘 한 것 중에 뭐가 헷갈려? 이거 뭐 따라가는. 손으로 따라가는 게 아직도 헷갈려? 네. 그럼 한번 보여줄게. 자, 그럼 오늘 그거 따라가는 거 한번 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자. 택신이가 이해를 하면 마무리하자고. 자, 함수 그래프 대충 그릴게 그냥. 택신아, 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확인? 여기 얼마로 할까? 4. 그래, 4. 그 다음에 여기는 x값 얼마로 할까? 한 3. 3. 여기는 한 5. 그리고 이때가 4일 때, 한 마이너스 2 정도로 하지 뭐.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미트 x가 4보다 작은 쪽에서 fx라고 할 거야. 이거는 식 fx다. 4보다 작은 쪽이니까 4일 때의 좌극한 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 x 4 보이지? 네. x가 4 여기 있지? 네. 요거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쪽이지. 이쪽 바로 옆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따라와. 그러면 이때 x가 1로 점점 오고 있는 중이거든? y 값이 어디로 가는지 찾는 거야. y 값은 어디로 가까워져? 마이너스 2. 그래.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로. 그래서 마이너스 2.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 마이너스 2보다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어?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옵니다. 네. 그럼 자,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리미트 x가 0 플러스야. 그리고 fx야. 그럼 어디 봐야 돼? x가 0일 때 여기잖아. x가 0일 때 여기잖아. 네. 0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이야? 여기야? 이쪽. 응, 이쪽.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얼마로 가까워져, y는? 그래, 4로. 4보다 어때? 큰 쪽에서. 그래, 이거야. 그럼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리미트. x가 3보다 큰 쪽에서 fx로 가까워질 거야. 3보다 큰 쪽. x가 3 여기 있지? 네. 큰 쪽이면 오른쪽, 왼쪽. 왜? 왜? 그렇지. 플러스 3보다 큰 쪽. 그래프가 위에 있다고 해서 큰 쪽이 아니야. 네. 3보다 큰 쪽.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지? 어디로 가까워져? 0으로. 0보다 작은 쪽에서. 됐어? 네. 이거야. 그럼 눈으로 보고 찾아볼래? 리미트. x가 5-야. fx. 어디로? 5보다. 이쪽을 봐야 돼? 이쪽을 봐야 돼?
이게 A쪽. 그럼 여기도 이렇게 화살표 돌아오면 어디로 가까워져? 그래, 0. 0보다 작은 쪽에서. 할 수 있겠어? 네. 응, 이거야. 그럼 자. 됐어? 네. 응, 또? 없어요. 에이, 괜찮아, 또. 나쁘지 않아요. 아저씨, 지은이는? 없어? 아저씨, 왜? 있어야 된다고. 없으면 안 된다고. 괜찮아? 네. 믿어도 돼? 네. 좋아, 그럼 여기까지 하지 뭐.